이어서 뭡니까? 이동조를 갖다가 끼워야 되겠으나 이동조를 끼우기 전에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제 가이드축을 갖다 놓을 때 어떻게 써요? 메이트와 함께 복사라는 기능 썼었죠. 메이트와 함께 복사라는 요 기능도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굳이 요거 할 때처럼 가이드축을 똑같이 꺼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 가이드축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 가지고 메이트와 함께 복사 눌러서 다음까지 바로 누르고 동심 조건이나 일치 조건, 평행 조건, 요 반복되는 것들을 대응되는 위치별로 맞춰가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부품을 바로 추가해 주는 기능, 요것이 메이트와 함께 복사였죠. 자, 여기에서 이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요렇게도 보여드릴게요. 어제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쌤, 어셈블리에서도 미러 하면 안 됩니까? 요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미러 되는 거를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러. 어셈블리라는 탭에 보시면 어디 갔노? 패턴. 부품 선형 패턴이라는 요거에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 미러가 숨어 있어요. 부품 대칭 복사가 숨어 있어요. 자, 요럴 때 이 부품 대칭 복사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2D에서는 요소 대칭 복사였었고 그냥 파트 창에서 파트 모드에서 우리가 할 때는 피처를 갖다 미러하는 거, 바디를 미러하는 거 그런 거였고 어셈블리 상태에서는 부품이 뭐예요? 요게 부품인 거죠. 요게 파트가 되는 거, 부품이 되는 거, 그죠? 요거를 대칭 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대칭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요 위치에 있는 것이 고정조의 우측면이죠. 그거를 기준면으로 잡아서 이 뭡니까 5번 가이드축을 넘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대칭 복사할 때는 아까 메이트 편집하는 거를 잠깐 복습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향성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에서 부품 대칭 복사 이렇게 딱 누르죠. 대칭 기준면을 트리를 열어 가지고 고정조의 우측면을 잡았어요. 요 상태에서 대칭 복사할 부품 여러 개 잡을 수 있어요. 복수의 부품을 잡을 수 있어요. 가이드 부품만 잡지만 지금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다음 버튼이 있죠. 어셈블리 속성창에서는 다음 버튼 이런 거 자주 떠요. 이렇게 다음 버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부품 방향 바꾸기라는 게 여기 아래에 있어요.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미러시킬 때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쪽에 있는 부품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대칭으로 넘겼을 때 얘가 이 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부품 방향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부품 방향 바꾸기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미러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셈블리에서 미러를 쓰면 꼬이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안 보여드립니다.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이트와 함께 복사를 오히려 해드렸지 요 뭡니까 부품 대칭 복사를 안 썼는데
그 이유가 밑에 있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선택된 부품 독립적 표시 요 체크를 켜놓고 쓰게 되면 미러되는 이 부품이 개별 파트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거를 체크 안 하고 쓰면 요거에 종속되는 거로 인식이 되고 어셈블리 열 때마다 이게 자리 맞춤도 또 꼬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랬을 때 별개의 부품으로 아예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별개의 부품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된 부품 독립적 표시 요거로 해놓고 쓰실 경우가 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도 대칭 버전 작성이라는 애도 또 있어요. 대칭 버전 작성이라는 버튼도 있어요. 이거 딱 눌러 놓으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거 누르기 전에는 뭐 여기에 아이콘이 안 떴어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대칭 버전을 작성한다. 어셈블리 내부에서 요런 식으로 얘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체크하는 거는 또 그대로 살아있죠. 요 메뉴는 어셈블리에서만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요거를 마저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거를 체크하면은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어셈블리가 들어가 있는 폴더에는 자, 부품이 요렇게만 있어요. 자, 그러고 이 체크를 한 상태에서 뭡니까? 새 파일 작성으로 이게 다음 버튼 누르면 넘어왔어요. 새 파일 작성, 대칭 복사, 단일 파일 저장 요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경로는 잘 맞춰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파트로 이제 또 넘길 거를 솔리드 바디 넘길 것이냐, 평면도 넘길 것이냐, 뭐 나사선 표시도 넘기고 뭐 그러는 게 낫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원본 파트의 링크 분리, 아예 파트 파일 생성해 놓은 거를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자, 요렇게 해놓고 뭐 다른 거는 뭐 시각성성도 그대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 딱 눌러줍니다. 폴더 저장했는데 어디 갔냐? 오라라 보면서 파트. 자, 그래서 이거를 단일 폴더에 저장이라는 거는 해제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서를 재생성하고 저장 이렇게 딱 누르면은 뭔가 생기긴 생겼어요. 그리고 디자인 트리,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도 보면은 미러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대칭 복사, 공호 가이드 축 이렇게 접두사가 붙으면서 하나 했어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파트 파일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자, 이런 거는 어셈블리에서 대칭 복사에 사실 숨어 있는 기능인데 요런 거는 나중에 여러 번 해 보시게 됐을 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칭 복사 우선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내부에서만 쓰는 거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컴포넌트 해보는 거를 하자라는 의미고요. 자, 그런 면에서 같이 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어떻게 했나요? 저는 미러되어 있는 거를 지웠죠. 여러분도 이쪽에 있는 가이드 축을 지워주세요. 요거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셈블리에서 미러를 해보도록 하죠.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셈블리 탭에서 네, 맨 밑에 부품 대칭 복사 있나요? 네, 기준면은 어디로 잡는다고 했었죠? 우측면.
고정조의 우측면이죠. 기승씨는 뭐로 돼 있을까? 고정조의 정면이겠네. 그래요. 자, 요렇게 방향성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부품 선택하는 거죠. 네, 가이드축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음 버튼 누릅니다. 넘어갔나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부품 방향 바꾸기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버튼, 뒤로 가는 버튼도 한번 눌러보시고 비교를 다 해보세요. 1번까지 갔다가 4번까지 갔다가 2 of 4 이게 뭐 적당하긴 하니까 얘가 이렇게 찾아놨기는 했지만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선택된 부품 독립적 표시 요거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대칭 버전 작성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뭡니까? 새로 파트 만드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하는 거는. 자,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이 새 파일 작성이 나와 버렸죠. 새 파일 작성이 나왔는데 잠깐 백을 합시다. 잠깐 백을 해가지고 뒤로 가기 방금 눌렀어요. 그래서 대칭 버전 작성 이거를 제가 체크를 풀어 볼게요. 자, 풀어 놓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대칭 버전 작성 이거를 할 경우 새 파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고 종료하면 이제 되겠네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종료.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셈블리에서 가이드 축이 하나 만들어졌나요? 근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미러 컴포넌트 하위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 얘는 얘 종속되는 거예요. 요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이드축 맞추는 거를 한번 해 봤고요. 가이드축을 갖다가 메이트와 함께 복사도 할 수가 있고 방금 한 것처럼 대칭으로 부품을 만드는 것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똑같은 부품을 또 꺼내 가지고 메이트 일일이 해줘도 돼요. 그죠?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동조를 이제 드디어 꺼낼 텐데 이동조를 그냥 꺼내지는 않을게요. 어떻게 하는 거를 해볼 거냐면 서브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게요. 이동조하고 물림판 요거하고 조립되는 어셈블리를 하나 미리 만들고 요 어셈블리를 따로 여기다가 불러올게요.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새 어셈블리 갑니다. 새 파일에 어셈블리예요. 새 파일에 어셈블리 하셨나요? 네. 여기에서 그라운드 부품은 이동조가 되겠죠. 이동조를 먼저 여는데 어셈블리의 원점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어셈블리 시작에 있는 확인 버튼 쪽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원점이 어셈블리의 원점과 파트의 원점이 일치하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어셈블리를 저장할 텐데 요거는 뭐라고 저장을 할 거냐면요, 이동조 ASSY 요렇게 저장을 해 버릴게요. 서브 어셈블리 이름을 요렇게 아예 저장을 해 버리는 겁니다. 저장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물림판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물림판 부품 삽입하는데 물림판 3번이죠. 물림판 3번 부품 삽입에서 요걸 여는데 물림판 요 상태로 갖다 끼우면 문제 없겠네요. 그죠? 요 방향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요 위치에 그냥 클릭해 놓을게요. 클릭해 놓고 이제 얘네를 메이트를 이용해서 붙여 볼 텐데, 요렇게 놔두면 좀 괜찮나? 이렇게 해 놓으면 설명할 수 있겠네. 자, 일단 이게 조립될 때 이 면이 평면 이게 이동조의 이 면하고 면과 면이 두 개의 면과 면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메이트를 먼저 할게요. 컨트롤 4번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하죠. 네. 자, 그러면 메이트 들어갑니다. 단축키 뭐였어요? 컨트롤 시프트 A였죠. 네. 메이트 삽입 들어가서 요 면 잡고 일치 들어갔나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이 조립도에서 보시면, 조립도를 제가 좀 키워놓고 이야기할 걸 그랬네요. 조립도에서는 자, 요것이 실제 어떻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렌치 볼트로 조립이 되는 그림이죠. 규격으로는 홈부치 둥근머리 볼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요런 것처럼 여기 카운터보어로 우리가 물림판에 카운터보어로 냈던데도 원통 면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암나사로 이렇게 구멍가공 마법사 암나사로 한 거에도 원통 면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잡으면 요 면 두 개를 어떤 구속 조건이 뜰까요? 면 두 개를 잡으면 동심. 그래요. 동심이 뜨겠죠. 이게 마치 볼트로 조이는 거하고 같은 효과죠. 그래서 볼트 조립하는 자리 여기들을 동심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어머, 위치를 딱 잡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아직 잘 보세요. 얘는 한 방향이 아직 안 채워졌죠? 여러분은 그냥 보세요. 괜히 클릭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게 움직인단 말이죠. 왜 움직이는 거예요? 볼트를 마저 안 채워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거 두 군데 마저 채울 게 아니라 제일 오른쪽에 제가 표시한 거에서 제일 오른쪽의 것들만 동심으로 똑같이 또 잡아보죠. 뭐 되셨나요? 여기에서 동심 오류가 나거나 뭐 그러시는 분 계세요? 센터가 안 맞는다 뭐 그러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설계하신 물림판하고 이동조하고 이 중심 위치들을 딱 맞게 설계를 잘 해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물림판의 이 카운터 보호 자리는 요 센터 간격을 30.05, 30.5 뭐 이렇게 가놓고 이동조의 이 암나사 자리는 30 딱 이렇게 놔도 얘네들은 안 돼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설계하실 때 요것들을 요 간격들을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제가 막 떠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얘를 이제 저장하기에 앞서서 이동조의 색상은 은가색이었던가? 은가색이었구나. 은가색이네요. 요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동조의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표현으로 가서 요거를 어셈블리 단계에서만 적용을 하겠다. 표현도 어셈블리 단계에서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요거를 표준으로 바꾸고 은가색 이렇게 잡아봅시다. 너무 진하네. 빔으로 보시면 요 정도가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요거로 잡을게요. 물림판은 색상을 빨간색으로 그냥 갈게요. 어셈블리 단계에서 적용으로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저장 버튼 한 번 더 누릅니다. 색상 바꾸는 것까지는 잘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서브 어셈블리 창은 닫을게요. 다시 바이스 5 어셈블리 화면으로 왔습니다. 바이스 5 어셈블리 화면으로 왔고요. 여기서 얘를 이제 부품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어셈블리를 불러와 볼게요. 어셈블리를 이제 불러와요. 파트예요,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를 불러온다고 했어요. 이동조 아세이 있죠? 얘를 열게 하세요. 들어왔나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봅니다. 얘는 컨트롤 4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너무 이게 위로 갔네요. 제 거는 한 요 정도 내려놓을게요. 요 정도. 컨트롤 2 눌러가지고 보았을 때는 얘가 요 정도 이렇게 되게 우측면 보기 되게, 그리고 뭐 이렇게 정렬을 해두면 적당하니 배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이트를 쓰는데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렇게 동심 잡을 거고요. 리드 스크류하고 요렇게 구멍하고 동심 잡을 거고요. 요렇게도 동심 잡을 거예요. 동심을 계속 저렇게 줘도 되는구나. 문제만 없다면, 어떤 문제? 센터의 위치들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만 없다면 이 동심을 세 군데 다 줄 때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이트 삽입 해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가이드 축 원통면 잡았고요. 이동조의 원통 구멍 면을 역시 선택했고요. 동심으로 됐죠? 자, 리드 스크류의 원통 면을 잡고요. 이동조의 가장 가운데 있는 원통 구멍 면 요거 잡았고요. 동심 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가이드 축,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 축 원통 면 잡았어요. 그리고 이동조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원통 면을 잡았어요.
동심 뜨는데 여기서 뭐 빨간색 에러 뜨거나 뭐 그러는 분 안 계시죠? 오케이. 이러면은 이 센터들의 간격들이 위치들이 여러분 이동조와 고정조가 정확하게 잘 일치되게 다 설계가 잘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메이트를 다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3이었겠네. 4가 낫겠다. 컨트롤 4 누르셔가지고 이동조 어세이에서도 요 면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와디가리 움직여 보세요. 컨트롤 4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이동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저도 여러분이 물림판 추가하셨듯이 여기에다가 물림판을 추가할 텐데 고정조에 추가할 거는 축을 좀 돌려야겠네요. Y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게 편하셨겠죠? 해보니까 Y축으로 돌리니까 좋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저도 돌려놨고요. 메이트 들어가서 면을 먼저 맞춰 놨고요. 면을 먼저 일치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요 물림판의 색상도 참 요거 할 때 이쪽으로는 안 넘어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셈블리상에서 지금 요 물림판에다 색상을 내가 적용해야 되죠. 색상을 적용해야 되는데 알아? 얘 색상을 내가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클릭해서 들어가기 귀찮잖아요. 응? 어이구, 쏘리. 이거 이번 주에 다 이게 잘못해놨네. 딴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하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미안해라. 자, 여하간 지금 이어서 하던 거는 이 부품의 색상을 여기에다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요 부품에 아무 면이나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리고서 기능 중에서도 표현 복사라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표현 복사라는 거 요거 있나요? 오케이, 요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품을 클릭하면 복사 옆에 표현 붙여넣기 생기죠? 눌러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셈이에요. 그죠? 다시 보여드리면 메이트까지 언더가 돼버렸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 부품의 거를 표현 복사, 요 부품에 사용한 표현을 복사 선택하고 목표되는 부품을 클릭해서 표현 붙여넣기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참 표현 붙여넣기 요렇게 할 때 어셈블리 단계에서 적용한다. 요거 아이콘 뜨면 바로 눌러주세요. 전진호 씨.
그건 궁금한 점이었어요.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